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 상승 랠리 속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는 주식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고점에 있는 상태고 반도체도 꽤나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둬야겠죠. 어떤 기업인지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최근에 댓글로 좀 좋은 얘기들, 그 다음에 응원해 주시는 얘기들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들,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어느 종목에 또는 어느 부분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ETF가 과연 어떤 비중이 변하고 있는지, 그 ETF 안에 있는 종목에 어떤 종목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어떤 종목의 비중이 빠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타임폴리오 바이오 액티브, 저희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로 만들어진 좀 이 적극적인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29일이랑 현재랑 비교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29일 날은 알테오젠이 비중이 13%, ABL 바이오 10%, 리가캠 가이오 8%, 삼성 바이오로직스 6%, 셀트리온, D&D 파마텍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29일까지만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가 눈에 좀 몇 개가 좀 보였죠. 근데 최근으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 알테오젠의 비중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더 샀구나, 뭐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ABL 바이오도 비중이 늘었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는 비중이 거의 뭐 그대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올릭스가 여기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원래 비중이 3.3%였는데 최근에 6%까지.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 뜻은 샀다는 소리죠. 그래서 타임폴리오에서는 바이오 액티브에 올릭스의 비중을 거의 2배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비중은 다 고만고만한데 결론적으로 D&D 파마텍 그리고 펩트론은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온 기업들을 보면은 올릭스,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인데 비중이 알테오젠이 많이 늘었고 올릭스 비중이 좀 크게 늘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다른 바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탑 10입니다. 이게 현재예요. 그럼 과거에서 얼마나 바뀌었냐를 봐야겠죠. 그래서 알테오젠 25%, 삼바가 24%, 거의 뭐 똑같다 봐야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24.8%, 세 개가 비슷하고요. 유한양행 5%, 펩트론 5%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현재예요. 현재인데 그래서 비중이 뭐가 늘었냐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딱 봐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은 밀렸습니다. 1.2% 정도 있었는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없어졌고요. 비중이 애초에. 그 다음에 휴젤이 1.7%, 1.4% 떨어졌고 한미약품이 2.2%였는데 한미약품이 없어졌죠. 한미약품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2.6%였는데 여기 SK바이오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리가캠바이오, HLB 유한양행 상방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는 알테오젠이 혼자 28%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4, 24였죠. 근데 현재로는 25, 25, 25, 25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은 그래요. 알테오젠의 비중이 줄었다. 오히려 타임폴리오에서는 알테오젠의 비중이 늘었는데 이 타이거 바이오 탑10 미래에셋에서는 오히려 알테오젠의 비중이 3%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줄은 비중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다른 기업으로 넘어간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펩트론이 오히려 비중이 늘어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저희 다른 이 타임폴리오에서는 펩트론이 사라졌는데 여기는 펩트론의 비중이 확연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8월 29일에는 없어요. 펩트론 자체가 없었는데 펩트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중을 덜어서 펩트론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타임폴리오가 보고 있는 바이오 액티브의 방향과 이 미래에셋에서 보고 있는 이 바이오 액티브의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메인은 비슷하지만 좀 약간 이 작은 부분에서는 타임폴리오는 올릭스를 밀고 있고요. 타이거 미래에셋에서는 펩트론을 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봇 액티브입니다. 최근에 로봇이 워낙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8월 29일이랑 로봇이 뭐가 바뀌었나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보티즈가 1등이었고 카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 네이버, 두산 로보틱스, KT, 삼전, 삼성 SDS, LG, 현대 오토에버였는데 그 당시 현대 오토에버가 여기 있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 바뀐 걸로 보면은 일단 로보티즈는 그대로예요.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비중은 뭐 거의 그대로인 것 같고요. 카카오도 비중이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근데 주가 하락세가 강하다 보니까 카카오는 제가 봤을 땐 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카카오가 최근에 악재가 많잖아요. 이 김범수 의장한테도 문제가 있고 카카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서 지금 비중이 줄어든 거지 주가 빠진 거 제외하면 제가 봤을 땐 카카오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직 좀 긍정적으로 삼성자산운용은 좋게 보는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요. 네이버는 역시나 비중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전에도 제가 8월 29일에도 정리를 해드렸었지만 비중을 쉽게 줄이지 않아요. 모든 운용사들이 네이버는 비중을 계속 들고 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산 로보틱스도 비슷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KT가 조금 줄었죠. 이건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여파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매도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비중이 똑같다? 이거는 로봇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나갔다. 왜냐면 올랐으면 비중이 올랐어야 되는데 비중이 그대로잖아요. 이거는 분할 매도가 나갔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뉴로메카랑 지금 현대오토웨버랑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팔고 뉴로메카로 좀 넘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렇구나. 삼성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가 좀 잘 나갈까 타임폴리오에서 정리를 해놓은 ETF고요. 이게 이제 8월 29일에 나왔던 ETF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삼성전자가 1등, SK하이닉스가 7%, 거의 2배 차이 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메인 포트였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KB금융,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두산에너빌리티 들고 있었는데 자 가장 큰 변화는 원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없어졌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실적이 좀 반영되기는 좀 걸리니까 이 밸류업 액티브에서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대로 사실 삼전,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 2, 3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비중 변화가 생겼죠. 원래는 삼성전자가 13%였고 SK하이닉스가 7%였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삼전이 8%가 됐고 SK하이닉스가 1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메인을 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로 밀고 나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가 오히려 비중이 주가 올랐음에도 매도가 나갔다. 그래서 여기에 판 게 여기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타임폴리오는 메인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날라갔고요. 근데 보면은 맨 위로 뭐 올렸냐면 증권주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배당 시즌에 맞춰가지고 아마 밸류업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금융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금융주의 비중이 크게 늘었죠. 여기는 듬성듬성 있었죠. 듬성듬성 있었는데 아예 메인으로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밀어버렸고요. 여기 하나금융지주도 밑에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금융주 상법 개정 관련된 기업들, 배당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메인은 SK하이닉스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혁신성장 액티브, 이거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게 8월 29일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현대차가 메인, 삼전, SK하이닉스 사실 비중이 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기아, 네이버 꼭 껴있죠.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 봐도 메인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사실 지금 비중이 이거밖에 오르지 않았다. 사실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SK하이닉스도 사실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많이 올라야 지금 20% 정도 올랐는데 일단 뭐 SK하이닉스 정도는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삼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거는 조금 매도가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조금이지만 줄어든 것 같아요. 최근에 관세 협상 때문인지 몰라도 비중이 제가 봤을 땐 줄어들었다. 주가 하락에 비해서 좀 비중 하락이 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하락에 비해서 비중 하락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밑에가 좀 바뀌었죠. 여기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는데 빠지고 효성중공업, 전력기기가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의 좀 이 변화가 치열했습니다. 완성차의 비중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주가 상승만큼 비중이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비중이 더 올랐어야 되는데 아마 매도가 조금 나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메인은 SK하이닉스. 최근에 ETF를 보면은 메인을 SK하이닉스로 갈아 끼는 ETF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레버리지입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 반도체 2배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8월 29일 기준으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가 이게 현재고. 근데 이 당시에 SK하이닉스가 36.9%, 코덱스 반도체가 29%, 삼성전자가 20%였어요. 그 당시에 반도체를 엄청 태웠거든요, 비중을. 근데 보시면은 최근으로 넘어가 보면은 비중이 오히려 주가 그렇게 올랐는데 비중이 줄었죠. 삼전은 조금 늘었고요. 주가 상승했으니까 얘는 늘었고, SK하이닉스는 줄었고, 코덱스 반도체도 비중이 사실 줄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비중을 지금 덜어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비중을 조금 덜어내고 있네, 레버리지에서. 그 당시에 오르기 전에는 비중을 채우더니 지금 최근 들어서는 비중을 덜어내고 있네. 그래서 분할 매도가 나가고 있다, 레버리지에서.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밑에 보면은 한미 반도체에다가 비중을 좀 더 채웠고요. 테크윙이 올라왔죠. 이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메인 반도체에서 좀 이 장비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더라.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삼성자산운용이 메인 반도체 기업에서 장비로 좀 비중이 추가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장비 쪽에 비중이 늘었네. 이 코리아 테크 액티브입니다. 미래에셋에서 만든 반도체 액티브 ETF입니다. 이게 현재고요. 메인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있죠. 지금 15%,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10%, SK하이닉스 9%, TFE, 삼성전기, SNS텍. 그 당시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고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근데 SK하이닉스 궁금한 거는 과연 매도가 나간 걸까? 아니면은 그대로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8월 29일 기준으로 가보면 얘가 8.58%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얼마다? 9.03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매도가 나간 게 맞다. 올라간 거에 분할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한 기업들을 보면은 어디는 삼성전자를 좀 분할 매도하고 어디는 SK하이닉스를 좀 분할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ETF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대로 비중이 팔지 않고 늘었다. 15%로 늘었죠. 이수페타시스도 9.9% 유지 중이고요. 그 다음에 SNS텍이 8.3, SNS텍 5.8. 오히려 늘었네요. SNS텍은 비중이 줄었네요. 8.3에서 이번에 얼마야? 5.81로 줄어드는 거고, 삼성전자 늘었고, SK하이닉스 줄었고, 이수페타시스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TFE가 7.9에서 8.3으로 줄었습니다. 얘도 매도가 나갔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껴있지도 않았어요. 29일에는. 근데 여기 삼성전기가 올라왔죠. 그래서 MLCC에 대한 중요성이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타이거, 미래에셋에서는 MLCC의 중요성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고요.
뭐 ISC나 이런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분할 매도가 나갔다. 이거는 누구랑 똑같아요? 네, 삼성자산운용이랑 똑같아요. 삼성자산운용도 SK하이닉스의 분할 매도가 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테크 액티브입니다. 이제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분할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친환경 조선 해운 액티브인데 최근에 워낙에 조선에 관심 많으니까 과연 ETF 변화가 뭐가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8월 29일에 나왔던 ETF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상승률과 하락률에 몸을 맡기고 그대로 두고 있고 큰 변화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당시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관들 미리 알고 움직이진 않았다는 소리고, 그 이후에도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바이오에서는 모두가 알테오젠, 삼바, 리가켐바이오, 유한양행을 메인으로 보고 올릭스 지분이 좀 크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좀 물량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하는 흐름을 봤고요. 로봇은 여전히 로보티즈입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건 저는 카카오의 악재가 많은 상황에도 지분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 카카오를 팔만한데 그 지분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만한데도 카카오를 지금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카카오한테는 좀 긍정적인 요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SK하이닉스 비중이 조금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유지 중이고 SK하이닉스 분할 매도하는 ETF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야 된다. SK하이닉스의 분할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분할 매도가 나오되 장비 기업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장비 기업에 비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성장 부분에서는 금융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듬성듬성 있었는데 아예 그냥 장판처럼 깔아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금융주에 관심을 많이 봐야 되나? 금융주로서 사람들이 조금 이 자산 운용에서는 상방을 보고 있나? 또는 배당을 노리고 있나?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조선 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뭘 팔거나 뭘 더 사거나 리밸런싱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일단 메인이 반도체죠. SK하이닉스의 자산 운용에서 분할 매도가 나오고 있더라.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비중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는 악재가 있음에도 비중이 유지되고 있더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좋은 방향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자산 운용이 ETF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은 뭘 팔고 있고 뭘 사고 있고 어디로 비중을 늘리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정리를 다 해드렸다. 그래서 가끔씩 뭐 한 15일,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시고요.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꼭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좀 중요한 글을 올리면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푸시를 보내드리고 그러면은 알람 뭐 허용하시겠어요? 승인하시겠어요? 할 때 이거 허용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료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까지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테슬라 관련 자료집도 있거든요. 다 받아가시고요. 밑줄에 본전이니까.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6일, 15일, 10일, 11일, 10일, 9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크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